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핫 이슈 김정은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7월 29일 데일리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국의 부양책 협상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경기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전일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최종안이 의회에서 순탄히 도출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 부양책들이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 겁니다. 먼저 공화당은 핵심 사안인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9월까지 연방정부가 주당 2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총 실업급여를 이전 소득의 70%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요. 민주당은 실업 지원 감액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송과 관련해서 기업 등을 면책해주는 책임 보호 조항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실적과 경제 지표의 부진입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우량주 다우지수는 3M과 맥도날드 주식은 추정치를 빗나간 분기별 이익을 발표한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화이자의 실적도 하락했지만요. 예상보다는 높아서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콘퍼런스 보드 7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2.6으로 전달의 98.3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연준의 대응책입니다. 연준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FOMC를 개최하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FOMC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 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은 오는 9월 말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던 메인스트리트 대출 등 각종 비상 대출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석 달 연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또 이번에는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장중에 227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강세를 보인 테마로는 핵융합에너지와 우주항공산업, 원자력 발전소 해체, 보톡스와 희귀금속 테마였고요. 약세를 보인 테마로는 바이오시밀러와 전기자전거, 제대혈과 밥솥,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와 관련한 테마였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이름이 비슷한 주식들의 동반 급등세입니다. 최근 SK바이오팜에서 시작된 바이오 열풍에 따라 SK그룹주 전체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 빌 게이츠 회장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언급하면서 더욱더 부각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SK바이오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인 SK케미칼 주가 역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SK바이오팜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주가가 폭등한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SK바이오랜드입니다. SK바이오팜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이 SK바이오까지 같은 이름을 공유한 덕분에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랜드는 바이오주가 아니라 화장품주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은 신풍제약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 신풍제약의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반 급등락을 보여주던 종목이 바로 신풍제지인데요. 이 두 회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그저 신풍이라는 두 글자가 같다는 이유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투자자들이 테마주에 마냥 휩쓸리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마성 투자는 정말 아무런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전주와 같은 다양한 이유들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우주 뉴딜 관련주입니다.
한국판 뉴딜 발표에 따라 그동안 많은 테마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었죠. 풍력주와 수소 관련주, 2차 전지, 5G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할 것이라는 발표에 원자력 테마와 고체 연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증시 기상도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청와대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의 초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동안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수준으로는요,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했지만요, 이제는 인공위성 등 발사체를 개발할 때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서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몰리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20세기 자동차와 조선 사업이 국가를 바꿔 놓았듯이 21세기에는 우주산업이 의뢰산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한국판 스페이스 X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비트로테크는 전력 기자재 전문 기업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한양 디지텍도 어제 이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관계 회사인 한양 내비콤이 나로에 탑재된 위성 항법 시스템이나 정밀 시각 가동 장치를 공급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랙 I 역시 장중에 최고 18%까지 급등했는데요. 위성 시스템 개발업체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자체 제작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밖에도 미코와 한양 ENG, 한화와 AP위성 등 오늘 우주항공산업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젠은 24만 4천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국내 유입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8일 하루에만 1,5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2개월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홍콩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003년 사스 유행 때의 감염 규모인 1,775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 1, 2위인 미국과 브라질의 현재 계절이 여름과 겨울로 코로나19가 계절을 타지 않는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시즌의 올 2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각각 2,572억 원, 1,3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7%와 2,805%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올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즌의 개인적인 성장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수출의 성장세도 함께 이끌기도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반적인 국내 수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요. 제약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과 같은 보건산업 분야의 수출은 크게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에서는 제약 수출을, 시즌에서는 의료기기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개발 완성 단계가 되었다고 해도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반영이 되면 시즌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주 뉴딜 관련주와 시즌 소식으로 데일리아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